안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나비치 메모리에 이어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진의 혼합이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진의 혼합이란 리퀴드와 파우더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에 병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인절미 상태로 음영체 몰드에 전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치과용 의치장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액인 다량체의 주성분은 메타크라이레이트이며 분말인 다량체는 액과 동일한 단량체가 2개, 3개 혹은 그 이상 다수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폴로비스리 메사크라이레이트로 고분자 재료이다. 분말에는 레진의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첨가되어 있다. 이제 이거 레진을 떡상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진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레진을 혼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레진 혼합을 할 때 환자의 구강색에 맞는 쉐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맞는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에게 동양인들 레진으로 쓰이는 라이트 핑크색을 사용하면은 심미적으로 부조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의 치주에 맞는 색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준비물에는 이제 혼합 용기, 혼합 주걱, 메스 실린더, 저울, 스푼, 스포이드 등이 있습니다. 혼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고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진 혼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이상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뚜껑이 있는 도제나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혼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방법은 일단은 병상 상태가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는 그 가압성형법 물질을 제작하는데요. 가압성형법은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병상 상태를 되게 한 다음에 석고를 음영내로 전입하는 형태인데요. 그때는 중압 과정에서 21% 정도의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량체와 함께 혼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혼합 비율은 제조 회사에 따라서 맞는 걸로 사용을 해야 하며 설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분말과 액이 무게 비는 2대1로 하고 부피 비는 3대1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액이 많을 경우에는 수축이 크게 되고 기포가 많아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혼합이 적절하지 못하면은 액체는 적합도와 강도가 저하되고 기포 발생과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서 나오는 거는 레진 분말과 레진 액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몰 후에 왁스 제거 때 제거된 기초상을 수거해서 무게를 측정해 두면은 레진 분말의 양을 측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기초상인데요.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 무게의 1.2배고 여분을 측정하여 사용하고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조 회사에서는 계량컵을 사용해서 부피비를 측정하도록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레진을 혼합할 때는 여기 조그마한 러버볼에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해서 충분히 젖도록 한 다음에 1분 정도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기공학 1학년 때 기초기공학 시간에 배운 건데 항상 이렇게 가루와 혼합을 할 때는 액체를 먼저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액체를 넣고 가루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공기 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레진액 또는 미경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회용 장갑을 껴야 하고 끼거나 셀로판지를 이용해야 하거나 손에 바세린을 도포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에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해야 되고 장갑을 끼거나 셀로판지로 씌워서 작용을 해야 되고요. 맨손으로 만질 때는 손때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서 색상 결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건 아마 비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레진의 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는 가압성형법과 유입성형법과 주입성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레진의 전입이란 나위치를 매몰한 후에 왁스를 제거해서 형성된 주형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레진의 전입은 병상 단계에서 시행하지만 병상화할 때까지의 시간은 주위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중합시간은 짧아지고 액과 분말이 혼합된 레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물리적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이제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을 초기 상태고요. 점착성이 없고 젖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는 이제 섬유상인데 분말이 액에 침투되어 있고 점착성이 생겼고 실같이 늘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3단계는 이제 병상을 말하는데요. 점착성이 사라진 상태고 우리가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분말 용해도와 상관이 있으며 온도와 분말의 입자 크기는 용해도에 영향을 줍니다.
분말 입자가 미세하고 실내 온도가 높으면 다량치의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고무상인데요. 이때는 탄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입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압성형법입니다. 왁스 제거가 끝난 후에 상암 사이에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을 가압해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이라면은 레진에 과잉분이 남아있으면은 교합 고경이 높아진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하지만 조작이 간단하고 기구가 필요하겠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레진을 이제 넣는 방법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언더패킹은 말처럼 처음에 언더라는 게 좀 약간 낮다는 뜻이잖아요.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 양만 넣은 다음에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여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버패킹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음영보다 더 양을 많이 해서 가압을 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면서 과잉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게 언더패킹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일단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에 넣어서 주물러서 기포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길다랗게 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롤 상태의 레진을 석고 음영체에 전입할 때 인공치아 부위부터 손가락으로 앞접하면서 전입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레진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 위치상 부분도 손가락으로 앞접하여 전입하는데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로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6mm,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든 것이고요. 네, 이제 병상에 도달할 레진을 6mm가 되게 롤 상태로 만든 다음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레진을 앞접하여 전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악이고요. 치주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함은 숭엽 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서 레진을 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로판지를 놓고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해서 함을 닫아줍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스인데요. 레진이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벨트를 잠급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상암에 있는 여분의 레진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암함을 분리해서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이제 가잉의 레진을 제거해 줍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프레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 적어도 1분은 둬야 레진이 적절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압식 프레스인데요. 유압식 프레스를 이용할 때는 최종 압력이 55kg/제곱센티미터면 좋고요. 핸드벤치 프레스인 경우는 이게 비가 핸드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수치를 알 수 있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의해서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의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색조를 회복시켜서 심미적으로 환자가 보기 좋아야 되니까 그런 총이치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색조의 선택 기준은 구순과 은협 이행부 부분의 치은색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부착치은의 부위는 밝은 분홍색이고 치조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 색조가 점점 짙어집니다. 부착치은 부위가 갈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조를 재현하려면 연령, 성별, 취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최대한 의치에 자연스럽게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순면과 현면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것을 할 때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해서 의치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여기는 모세혈관을 재현한 걸 보이죠. 레드 피버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거 A의 사진은 의치 전용 색조 세트인데요. 표백된 분홍과 밝은 분홍, 옅은 분홍, 분홍, 자주, 갈색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이드 쉐입한 것 같아요. 의치상 레진에 이제 색조를 부여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고로 1단계 메모를 한 다음에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후에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하고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셔줍니다. 다음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하고요. 그 다음에 순면과 현면에도 색조에 따라서 분사하여 착색을 시킵니다. 이때 색상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요. 색조 처리를 한 다음에 15분에서 20분간 중압을 시킵니다. 이렇게 중압 후에 추출한 일지를 연마하여 완성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지금 잠깐 좀 뭔가 이상한 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 11주차 11번째 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